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된 BMW의 신차 BMW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풀체인지 모델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려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무려 8년 만에 새롭게 풀체인지된 2세대 모델이며 기아 카렌스, 벤츠 B클래스처럼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 디자인을 가진 소형 SUV 모델입니다. 국내에는 4기통 디젤 218D 파워트레인부터 우선 출시된다고 하고요. 추후에 가솔린 모델도 출시된다고 합니다. 4기통 디젤 엔진은 7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과 결합되어 총 출력 150마력의 토크 36.7을 발휘하며 BMW 듀얼 클러치 특유의 빠르고 민첩한 변속과 디젤 엔진의 높은 토크감으로 인하여 운전하는 재미도 쏠쏠해 보이는 파워트레인 조합입니다. 이 조합으로 무려 15.8이라는 복합 연비를 만들어냈는데요. 주행 성향에 따라 이보다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높은 연비 또한 매력적인 모델이라 생각됩니다. 실내에는 10.25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과 10.7인치 중앙 터치스크린 모니터가 듀얼 모니터 방식으로 적용되어 일체감 있는 디자인을 제공하고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새로워진 컴팩트한 기어 변속기가 탑재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BMW의 최신 소프트웨어 ID.8이 기본으로 적용되었는데요. BMW를 타고 있는 입장에서 제 차가 점점 구형이 되는 것 같아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하네요. 이제 전체적으로 ID.8을 넣어주고 있고요. 무선 폰 프로젝션, 즉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큰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아직 유선으로 이 기능을 지원하는 브랜드들도 많기 때문인데요. 선이 있고 없고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BMW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의 경우 국내에는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되는데 어드밴티지와 럭셔리 트림입니다. 218D 기준이고요. 어드밴티지는 4,590만원, 럭셔리는 4,870만원으로 출시되었습니다. 할인이 조금 적용된다고 고려해봤을 때 4천만원대 초반으로 수입 SUV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어 보이네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내가 알기로 BMW E 시리즈가 세단 혹은 쿠페로 알고 있는데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는 또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사실 BMW E 시리즈의 족보는 조금 복잡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도대체 왜 이렇게 E 시리즈 라인업을 구성했는지 BMW에게 물어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 시리즈 내에는 총 3가지의 라인업이 존재합니다. 문 4개짜리 쿠페형 세단인 E 시리즈 그랑 쿠페가 있고요. 문 2개짜리 고성능 쿠페인 M240i가 있고 곧 출시 예정인 M2 쿠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출시된 소형 SUV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까지 있죠. 참으로 복잡합니다. E 시리즈라는 네이밍 안에 세단과 쿠페, SUV까지 갖추고 있는 셈이죠.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벤츠 경쟁 라인업과 비교해보면 E 시리즈 그랑 쿠페는 쿠페형 컴팩트 세단인 CLS 클래스와 비교한다고 보면 되고요. M240i와 M2 쿠페는 고성능 컴팩트 세단인 CLS45AMG와 경쟁하고 있고요.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는 벤츠 마이비라고도 불리는 B클래스와 경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B클래스의 경우 국내에서는 단종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의 경쟁 모델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우디에도 이런 장르의 모델은 찾아볼 수가 없죠. BMW는 라인업을 정말 세세하게 쪼개서 빈틈을 잘 파고드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는 벤츠 B클래스와 기아 카렌스와 비슷한 장르입니다. 생긴 것도 셋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기아 카렌스의 경우 상당히 많은 사랑을 받은 장르의 차량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르의 차량을 원하셨던 분들에게는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의 출시 소식이 반갑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풀체인지된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의 실제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현재 국내에 출시된 비슷한 크기를 가진 모델들과 비교해 볼게요. 미리 말씀드리면 절대로 경쟁 모델은 아니고 크기만 비교해 보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댓글로 혹시나 이 시리즈랑 셀토스랑 무슨 비교를 하냐라고 피드백이 달릴 것 같아서 순수하게 이 자료는 그냥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으시라고 준비한 자료입니다. 전장은 GLA보단 작고요. 셀토스랑 거의 비슷하고 전고는 GLA보다 낮고 셀토스보다도 더 낮습니다. 휠베이스는 셀토스보다는 조금 더 큰데요. 대략적으로 셀토스 정도의 크기의 수입 소형 SUV라고 생각하시면 그 크기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셀토스랑은 크기만 비교하기 위한 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렇다면 8년 만에 풀 체인지된 BMW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는 어떤 디자인으로 출시되었는지 살펴보면 일단 제가 느낀 첫인상은 괜찮은데 라고 와닿았는데요. 대형 키드니 그릴이 적용된 BMW 치고는 은근히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희한하게 귀여우면서도 멋진, 좀 공존하기 어려운 느낌이 동시에 드는 디자인입니다. 분명 귀엽게도 생겼는데 또 뭔가 멋있는 느낌도 좀 가지고 있어요. 구형 액티브 투어러와 동시에 비교해보면 정말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구형 액티브 투어러가 뭔가 조금 귀여운 쥐처럼 생겼다면 신형 액티브 투어러는 좀 더 강력한 작은 육식공룡처럼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커다란 그릴이 은근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전면부 디자인 꽤나 괜찮지 않나요? 전면부에서는 커다란 라디에이터 그릴과 함께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 링, 즉 엔젤링을 사용하지 않고 두 개의 니은자 주간 전조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엔젤링보다는 니은자 주간 전조등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전면부는 SUV답게 든든하면서도 매력적인 마스크를 가졌습니다. BMW는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항상 두 가지로 제공하는데요. 왼쪽 흰색이 스탠다드 디자인, 오른쪽 파란색이 M 스포츠 디자인입니다. 국내에 출시되는 디젤 모델에서는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지 않고 스탠다드 디자인만 적용되는 것 같은데요. 가솔린 모델에서는 M 스포츠 패키지 디자인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의 디자인 특징은 측면부에서도 도드라지는데요. 옆모습은 영락없는 카렌스입니다. 카렌스인데 좀 더 샤프하고 날렵한 카렌스랄까요? 창문을 감싸는 그린하우스는 뒤로 갈수록 좁아지는 날렵한 라인을 갖춰 차량을 더욱더 역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전고가 높은 소형 SUV 디자인 치고는 꽤나 매력적인 측면부를 가졌네요. 그리고 도어 손잡이의 경우 매립형으로 되어 있어 시각적으로도 깔끔하고 공기역학적인 부분에서도 이점이 있어 보입니다. 측 후면부의 디자인도 만족스러운 편인데요. 크게 호불호 없는 무난한 디자인을 갖췄습니다. 테일램프는 면발광 스타일로 적용되었으며 리어 글래스도 넓은 편이라 실내에서 후방 시야를 확보하기에도 불편함이 없어 보이네요. 이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를 슬쩍 스치듯 보게 되면 BMW의 순수 전기차 SUV BMW iX와 살짝 유사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뒤로 갈수록 좁아지는 윈도우 라인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후면부를 보면 내연기관이 장착된 모델임에도 머플러를 밖으로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양쪽 다 히든 머플러 타입으로 되어 있어 깔끔한 후면부를 만들어낸 것이 특징이고요. 아마 차량 등급으로 봤을 때 360도 카메라가 적용되어 있진 않을 테고요. 후방 카메라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동 트렁크 정도는 기본으로 넣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후면부 디자인을 스탠다드와 M 스포츠를 동시에 놓고 비교해보면 하단 범퍼 부분에서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확실히 M 스포츠 범퍼 디자인이 아주 과격하고 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짝 이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에는 좀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스탠다드 디자인이 저는 조금 더 잘 어울리는 듯 보입니다. 트렁크 용량을 살펴보면 기본 트렁크 용량의 경우 470리터를 가졌고 2열은 4대2대4 비율로 폴딩이 가능한데요. 완전히 폴딩 시에는 총 1455리터의 용량이 나오게 됩니다. SUV 장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트렁크 용량은 넓은 편이에요. 이번 이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풀체인지의 인테리어를 살펴보면 이제는 BMW가 더 이상 인테리어가 후진 브랜드가 아니다 라는 사실이 느껴지는데요. 물론 벤츠에서 느껴지는 화려함은 없지만 이전 세대와 비교해보면 정말 완벽한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하고 세련되면서 신형 느낌도 팍팍 나죠. 일단 신형 핸들이 적용되었고요. 파노라마 듀얼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으며 깔끔한 공조기 디자인과 컴팩트해진 기어 변속기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네요. 앞서 보셨던 핸들은 스탠다드 디자인의 핸들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핸들은 M 스포츠 디자인 핸들입니다. 디자인적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M 스포츠의 디자인이 조금 더 멋지게 다가오긴 하네요. 그리고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사진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컴바이너 타입이라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동급 수입 차량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을 기본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걸 감안해보면 컴바이너 타입이라고 하더라도 제공해준다는 것 자체가 매력적인 옵션입니다. 센터 콘솔에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도 지원하고 있고요. 10.7인치 중앙 모니터도 운전자 쪽으로 살짝 꺾여 있어 사용하기에도 상당히 편리해 보입니다. IDAC 적용되어 대부분의 기능이 터치스크린 안으로 들어갔고요. 무선 애플 카플레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트 디자인을 보게 되면 이게 이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의 시트가 맞나 싶을 정도로 퀄리티가 꽤나 좋아 보입니다. 어깨바지 부분과 옆구리를 받쳐주는 부분까지 훌륭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양쪽 허벅지를 받쳐주게끔 디자인되어 있어 앉았을 때의 착자감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트 디자인도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다만 통풍 시트는 탑재가 안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센터 콘솔에는 컴팩트해진 기어 변속기와 비상등 버튼, 시동을 거는 버튼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능들을 조작할 수 있는데요. 확실히 깔끔하게 버튼 구성을 잘 해놓았습니다. 이제 여성분들께서 보시기에도 BMW 디자인 괜찮네 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2열 좌석의 경우 셀토스보다 휠베이스가 40mm가 더 넓기 때문에 결코 좁게 느껴질 것 같진 않습니다. 얼마 전 셀토스를 시승했을 때 2열 좌석이 괜찮다고 느껴졌으니까 그것보다 40mm가 더 긴 이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도 결코 좁을 것 같진 않아 보이네요. 2열 시트는 4대2대4 비율로 폴딩도 가능하죠. 2열 좌석을 위한 옵션으로는 세로형으로 긴 송풍구와 C-타입 USB 충전 포트 2개가 제공됩니다. 2열 여선 시트는 미적용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센터 터널이 높게 올라와 있어 3명이 편하게 타기에는 살짝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BMW에서 새롭게 출시한 이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렸는데요. 4천만 원대 소형 수입 SUV를 보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차량이라 생각되며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구성이 모두 눈에 띄게 좋아졌기에 상품성도 충분히 갖춘 것 같습니다. 일단 디젤 엔진만 먼저 출시되었지만 추후에 파워트레인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른 엔진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형 2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시승차가 구해지는 대로 실제 차량을 통해 시승기와 실내 공간, 기능에 대한 리뷰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자동차 소식 꾸준히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BMW 2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풀체인지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